땡땡이의 수업 보충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자, 프린트 받은 프린트 이제 핵심 정리 19 이제 명예 동료와 장거정의 개혁 우리가 이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자, 내부 요인으로는 무능한 황제와 한간의 행포. 대표적으로 우리 임진왜란 한때 우리나라 여러분 제조 지은 구해준 누구 있어요? 예, 만력제 있죠. 이 사람이 매일매일 놀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조선에만 관심이 많아서 임진왜란 때 아낌없이 지원해줬다. 하지만 황제가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누가 행포를 부린다. 여러분 이제 황궁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황간이 행포를 부린다. 자, 외부 요인으로는 북로남해. 이거 지금 북로는 명 이전에 여러분 원의 누구예요? 몽골의 공격. 그래서 북쪽을 않게 몽골 공격. 조공무역의 확대를 요구. 황제가 포로가 된 사건인 토목부의 변. 이거 황제가 몽골을 침입 원정하러 갔다가 오히려 사로잡히는 그런 망신을 겪었어요. 수도 베이징이 포위되기도 함. 자, 남해는 닝보의 난. 여러분 닝보는 발음이고 어디라고 했어요? 그 중국 영파라고 했습니다. 영파에서 지금 명나라가 명영락제가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 요시미스한테 가만무역을 허락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약해지면서 유력 다이묘인 호소카시 오치씨가 이제 가만무역을 두고 서로 다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닝보에서 이제 난리를 피우면서 중국인 관리도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닝보의 난 이후, 영파의 난 이후, 여러분 이거 영파 발음을 닝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닝보의 난 이후 명예 뭐가 중단됐다? 가만무역 중단. 자, 가만무역 중단 정식으로 이제 중국의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약탈하는 뭐가 기승한다? 왜구가 기승을 부렸다. 그래서 이제 명말에는 여러분 내우외한. 자, 그럼 대책 이제 만리장성을 보수해서 몽골의 침입 방어를 목적으로 만리장성 보수했다. 그리고 만력제가 이제 황태자일 때 바로 스승님 누가 있어요? 예, 장거정이 기억했죠. 그래서 지금 장거정은 이 내각대학사 장거정은 몽골과 강화해서 군사비를 축소하고 그리고 뭐를 확대했어요? 이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던 여러 잡다한 세금을 정세랑 인도세로 각각 1조화해서 이제 채찍질로 1조화한 예, 1조 편법의 확대. 자,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의 확보. 여러분 1조 편법은 뭘로 걷는 거예요? 예, 은으로 걷는 거였죠. 자, 혼란 재개. 자, 장거정 사후 다시 누가 날뛴다? 황간들의 부패와 권력 남발. 여기 여러분 황간들의 부패와 권력 남발이 심해졌다. 그래서 황간. 자, 그럼 이제 조선과 일본의 정세를 볼게요. 자, 15세기 훈구. 여러분 훈구가 네 번의 사화를 일으킨 걸 살인이 다 이제 큰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네 번째 마지막 사화가 언제예요? 바로 명종 때 무슨 사화? 을사사화 대윤 소윤 간에 여러분 망의 다툼 있었잖아요. 그래서 명종 때 이제 훈구 세력이 끝나고 결국 어떻게 됐다? 16세기 누구 선조 때부터는 이제 사림의 세력 강화로 사림이 다 정계를 장악합니다. 선조 때 율곡이 10만 양병설. 선조 때 율곡이는 사림 집권기에 바로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붕당 형성과 성리학 중심의 사회 건설. 자, 변화는 정치 붕당 간 대립 시작. 자, 경제 사회. 자, 여러분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뭐로 인한 부담이 제일 심했다? 수치제도에서는 뭐의 부담이? 방납제. 이거 여러분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공납을 방해하는 제도로 이 방납의 폐단이 가장 컸다고 했습니다. 특산물을 납부하는 폐단. 그래서 여러분 진상하는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방납제. 그래서 곡물 납부를 방해하는 제도로 인한 부담이 컸어요. 그리고 자, 군역제의 모순 지속.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직접 가야 되는 건데 대립제 했다가 방군수포제 해서 이제 군적수포제, 군적의
이제 그거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뭐를 받는다. 그거 군포를 받는 것으로 운영됐잖아요. 군역제 무슨 지속. 장기간 유지돼 200년간의 평화로 국방력 약화. 자, 대관계, 명가 조공 책봉 관계 유지. 명가는 조공 책봉 관계,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여진과 일본과는 무슨 관계? 교린 정책 실시. 근데 16세기에 자, 명종 때 삼포 외랑가, 명종 때가 아니다 이거. 명종 때가 아니고 중종요. 중종 때 그 부산포, 연포, 제포에서 일어난 외란, 그리고 명종 때 을묘 외변 등 잦은 소란으로 이때요 변방을 방비하는 임시기구로 열린 게 이 을묘 외변 때는 상설화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설치? 예, 맞아요. 그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비변사가 설치돼서 상설화돼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0년 만에 지금 그 전국시대를 통일했다고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럼 150만 년 만에 누구를 파견해요?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동인과 서인의 말이 달랐죠. 그래서 효과적인 전쟁 대비를 우리가 못했다. 자, 그럼 일본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자 센코쿠 시대의 전개. 자, 시작은 그 무로마치 막부의 그 쇼군이 자신의 그 동생한테 그 쇼군 자리를 물려주겠다 했는데 아들을 받잖아요. 등남을 해서 이제 그 동생이 쇼군이 될 것인가 아들이 쇼군이 될 것인가 쇼군 자리를 놓고 다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파로 그 전국 다이묘들이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우는 센코쿠 다이묘의 시대. 그래서 시작은 무슨 난이다. 이거 연호를 써서 무슨 난이라고 해요. 온인의 난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온인의 난. 자, 그런데 전술 변화. 그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그 조총을요 이제 그 전해 받아서 그 조총을 3단 조총 그거 부대로 이제 파주지세로 이제 통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다 노부나가. 3단 조총 부대 운영했던 전투는 그 3단 조총 부대로 나가서 이긴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 3단 조총 부대로 나가셨죠. 주도권 획득했습니다. 자, 획득했는데 얘가요 통일을 목전에 두고 부하장수의 배신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결국 통일을 누가 완수했다? 예, 우리의 원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자로는 뭐 풍신수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풍신수길이라고 나와요. 발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자로는 풍신수길.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는 자기 같은 애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 자, 히데요시의 통일 정책. 이제 전국시대 150년에 통일하고 이제 자기 같은 나오면 안 된다 해서 신분을 딱 고착화시키려고 농민의 무기를 수거하고 또 이제 자기가 제일 이제 우두머리 쇼군이 되니까 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공 세금 기준 마련. 또 농민과 무사의 신분을 구분하는 무슨 제도를 실시했어요? 지금 자, 무슨 제도? 병농분리제 실시. 병농분리 실시. 그래서 계속 농민은 계속 농사만 지어라. 무사는 계속 무사여야 된다 하고 신분을 딱 구분해 줬어요. 그래서 다이묘성 아래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조카마치. 이게 다이묘성 아래 성하정 마을정이에요. 그래서 다이묘성 아래 마을을 이루고 사는 성하정을 발음 어떻게 한다? 조카마치. 그래서 다이묘 이거 잘못 적힌 거예요. 다이묘 성 주변에 위치하고 누가 산다? 여기는 이제 다이묘를 지키기 위해서 무사가 거주합니다. 주변 농촌에는 이제 연공 세금을 내는 누가 거주한다? 농민이 거주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까요? 핵심 정리 20. 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자, 일으킨 배경, 여기 국내 정치 안정. 그래서 150년 만에 이제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정치 안정을 위해서 누구의 군사력 소진, 그 유력 영주인, 누구 군사력, 대명, 다이묘의 군사력 소진. 여기 나오죠. 자, 다이묘들의 군사력 소진. 다이묘의 군사력 소진. 그리고 뭐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먹으면 여러분 땡큐잖아. 일본의 영토 확장과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무역 확대 목적으로 쳐들어왔어요. 자, 이거 뭐 여러분 일본군의 부산 상륙, 한성 평양 함락,
이 중간에 한선평양 함대 사이에 뭐 있었어요? 그거 사이에 이제 충주에 탕금대 전투 있었잖아요. 신립장군의 기병대. 이렇게 선조는 의주 피난 분조 해서 조정을 둘로 나눠서 강해군 보고는 이제 의병 독려하라고 자기는 의주 가서 의주 왔어요. 자, 그리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그리고 의병의 저항. 그래서 여러분 그거 수륙 병진 작전이 좌절됐죠. 그거 보급선이요.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서울로 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조가 의주에서 명나라 보고 도와달라 하니까 명이 쳐들어왔어요. 명은 이제 우리 조선 내부 한반도 내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겠다. 지금 뭐 압록강을 넘어오면 이제 랴오둥이 점령당하잖아요. 그래서 랴오둥 보호, 요동 보호가 목적이었어요. 결국 명나라군이 평양을 탈환합니다. 평양을 탈환해서 이제 수도 우리 그거 한성을요 되찾으려고 남하하는데 그 어디서 져요? 바로 조명연합군이 무슨 전투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하죠. 자, 패배해서 이제 명나라 군대가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제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명나라군과 함께 그 한성을 탈환하려고 행주산성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율 장군 이제 건율의 행주산성 이제 그거 부대는요 일본군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로 싸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뭐 신기전, 비격진천래, 천자총통 같은 그거 첨단 그 당시에 이제 발달된 화포로 이제 대승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지금 행주대첩에서 진 일본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명도 이거 벽제관 전투에 지고 나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강화교섭이 추진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은 반발했지만 조선이 반발했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 3년 동안 휴전대담을 끌었는데 일본의 무리한 요구 뭐 이런 거 있잖아. 천황의 딸을 그거 명나라 황제의 딸을 뭐 천황이 후비로 달라 뭐 이런 무리한 요구 우리 조선의 사도를 떼어달라 있다고 요구를 하니까 교섭이 결렬됐죠. 결렬되고 결국 다시 일본이 조선 재침략 이걸 뭐라고 해요? 정유재란. 자, 정유재란으로 다시 우리가 전란에 휩싸이는데 여러분 우린 진주 사람이니까 이거 얘기하자면 일본에 지금 강화교섭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요. 우리 진주 대첩에 대한 보복전으로 2차 진주성 전투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대패해서 누가 의함에서 빠져 죽었어요. 농계가 이때 이제 진주성의 보복전으로 쳐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도요토미들이 갑자기 죽으면서 일본군이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일본군을 이제 살려두어서 보내지 않겠다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었어요. 자, 그럼 전쟁 피해와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자, 인구가요 급격히 줄었어요. 우리 농사 못 짓고 도망가는 국토황폐화. 그러니까 세금 거둘 수 없어요. 재정 궁핍. 그리고 명을 뭘로 떠받드는 분위기. 만력제가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지만 조선에 엄청나게 임진왜란 때 파병을 아낌없이 해줬어요. 그래서 만력제를 막 조선천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불렀거든요. 그 명은 뭐다? 우리 조선을 다시 살려준 은혜가 있다 해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조선을 다시 만들어준 은혜, 제조지은. 제조지은으로 떠받드는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자, 그리고 자, 일본은 많은 인력 동원으로 노동력 부족. 그래서 자, 우리나라 조선인 포로를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할 때 도쿠가 이에야스가 자기가 그냥 판정패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세력이 크다고 스스로 엎드려서 납작 꿇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고 임진왜란 때도 이제 군대를 보내지 않아서 도쿠가 이에야스 세력은 그대로 보존되었어요. 그런데 자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6살짜리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오사카 성에 이제 물려받고 이제 쇼군 자리 물려받거든요. 그런데 얘를 쳐버리고 어떻게 돼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뭐를 건립한다? 자신의 근거지 에도 막부를 건립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막부죠. 그 뒤에 현대 일본. 그래서 여러분 에도가 지금 일본 수도 뭐예요? 동경, 도쿄잖아요. 자, 그리고 명은 자, 외란 때 막대한 전쟁 비용 지출.
자, 보충위에서 막대한 전쟁 비용, 당시 돈이 뭐라고요? 일조편법, 은으로 징수한다. 보충위에 전국에 이제 뭐를 파견한다? 전국에 황간을 파견해서 황간이요 횡포를 마구 부려요. 그래서 강산을 개발하고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합니다. 농민들이 봉기해요. 자, 여진은 이제 명나라가 중국 통일왕조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이제 그 이민족들의 힘이 커지죠. 그래서 영국 누르하치가 나타나서 여진 부족을 통합합니다. 자, 통합하고 그 행정과 군사를 같이 하는 그 여러분 그 있잖아요. 행정제도이자 군사제도인 거 8개 깃발을 구분하는 팔기제 완성. 자, 팔기제 완성. 그리고 후금, 금나라를 잇겠다고, 이런 국호 자체가 후금이에요. 후금 건국해요. 건국하고, 여러분, 명가의 전쟁에서 승리, 이거 웃기는 게 명이 쳐들어갔어요. 명이 우리 조선까지 끌고 쳐들어갔죠. 그때 광해군이 강홍림한테 상황을 봐서 행동해라 해서, 그, 명가 조선 연합군이 이제 후금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참패하고, 그거 후금이 어디로 얻게 됐다고요? 랴오둥 지방, 요동 지방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장악하게 되어서 이제 후금이 수도를요, 랴오둥 지방의 선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요. 자,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후금이 청나라로 되면서 청나라가 뭐들을 멸망시키고 명을 멸망시키고 나서는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가 바로 명나라 수도 베이징이잖아요. 베이징을 청나라가 수도로 하죠. 자, 랴오둥 지방 장악한다. 그리고 여진은 이제 조선과 랴오둥 지방 장악. 근데 조선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강해군이어서 그 중립외교로 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 강해군이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이제 정묘론과 병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경 서인 정권의 무슨 정책? 서인은요 아무따 이제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 그리고 좀 골치 아픈 애가 있잖아. 그거 얘가요. 언제부터 있던 애예요. 그 랴오둥 지방을 후금한테 빼앗겼을 때 이때 요동의 랴오둥 지방의 명나라 장수가 모문용이 어디로 티티티 도망왔냐면 우리 조선으로 도망왔어요. 조선의 항해도 가도라는 섬에서 떵떵거리면서 우리 강해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요동을 도로 되찾겠다. 그리고 청나라를 쳐버리겠다 하는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거 우리 조선의 한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 막 먹으면서 호의호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도에서 이 가도가 수업 시간에 해서 그 우리 주원이는 알 텐데 가도가 어딨냐면요 여기 그죠.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서 골칫거려서 계속 큰 소리를 치면서 후금의 심기를 건드니까요. 후금의 심기를 건들고 그리고 강해군 우리 조선의 예산을 3분의 1씩 빼먹고 하니까 강해군이 엄청 곤란했어요. 몸령 이렇게 계속 큰 소리 쳐대니까 이게 뭐가 됐다. 나중에 인조 때 이제 후금의 조선 공격이 빌미가 됩니다. 결국 이때 우리 그 뭐 강화도로 도망가고 해서 뭐 맺고 그냥 끝났다. 형제 맹약. 형은 몇 명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 형제 맹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자 정묘라는 1627년, 병자호란 1636년. 자, 이제 그거 태종 누르하치가 국호를 후금에서 뭘로 바꾼다? 청으로 변경하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중국을 먹겠다는 중국식 그거 국호를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한다 이제? 군신 관계 요구. 근데 임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몹시 곤란하죠. 그래서 하친을 주장하는 론, 또 모론 대립, 하친을 배척하는 론, 척하론으로 대립합니다. 근데 척하론이 대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조니까. 인조는 의리와 명분으로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청이 쳐들어옵니다. 자, 청이 쳐들어오자. 자, 우리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빨리 내려와서 강화도 못 가고. 그래서 어디 상전했다. 인조가. 자기가 북한산성, 남한산성 이렇게 만들어놨었거든요. 급하게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뭐 45일 쫄쫄 굶었다고 했죠. 여기서 그래서 결국 강화도 항복되는 걸 소식을 알고 전의를 상실해서 삼돈도에 항복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머리 찢는 거 309 고두례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309 고두례를 하고 우리는 요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고 누구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명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후에 이제 전쟁을 통한 문물 교리를 볼게요. 여러분, 간우, 이 사람이 진짜 충절의 상징이죠. 제일 정통성 있는 유비, 촉한의 유비.
촉의 여러분 의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당이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 유입됐다. 간호사당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과서에서 동묘. 이번에 그 진주 그거 박물관에 가서도 봤어요. 이 동묘 간호상. 그래서 간호숭배사상 들어왔다. 또요 항예한테서 항예 뭐 여러분 김충선 사야가 같은 그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조총제조법 배운다. 사격수도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거 휴전회담 중에 뭐 만들어요? 훈련도감 만들고 훈련도감에 여러분 삼수병 중에 뭐 있어요? 포수. 그러니까 조총부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담배, 고추 이런 거 신대륙의 새로운 작물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입됐다. 그래서 이제 김치가 빨개지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또 명예병법서를 참고해서 뭐 창설했다. 예, 명예병법서를 참고해서 이 나오네 그거는 명예병법서를 참고해서 조총부대를 포함한 뭐 사용 창설했다가 삼수병의 훈련도감 창설. 자,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서적, 금속활자, 도자기 등을 약탈하고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항문과 도자기, 인쇄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뭐를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지배체제 정비. 우리 지역에서 잡아간 사람 강항이 이제 이항의 성리학을 강연하니까 거기서 후지하라 세이카라는 일본 중위 감동에서 머리를 기르고 성리학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본의 사소오경 외훈 뭐 이런 거 적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도 막부의 지배 체제가 뭐를 바탕으로 된다. 12는 이거 성리학. 성리학은 에도 막부의 새로운 지배 체제 정비하는 데 영향. 성리학. 자, 그다음에 명은요. 네덜란드에서 뭐가 왔어요? 가져왔어요. 붉은 얼굴에 오랑캐가 만든 거. 홍이포. 홍이포로 그 명이요. 산해관에서 뭐 홍이포를 이용해서 이제 누르하치를 잘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군가의 전투에서 이력 발휘. 그런데 결국 산해관의 장수 뭐 원숭한 그 사람을 제거하면서 원숭한의 부하들이 홍이포를 이제 그 여진 쪽에 바치죠. 그러면서 이제 후군도 홍이포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병자호로한테 쳐들어올 때요. 홍익포를 갖고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에다 빵빵 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프린트, 자, 우리 주원아 프린트 다 했고, 이제 교과서 안에 그 한 부분 할게요. 교과서 수업 시간에 어디 했냐면, 저번 시간에 이까지 했잖아. 이까지 해서 여기 서양 선교사 교류한 소현세자, 여기 하면 되죠. 그 소현세자가, 자, 이거 이게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95쪽. 자, 병자호란 때 청이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 이 사람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구도 잡혀갔어요. 복림대군. 근데 어디서 9년을 지냈다? 심양, 현 선양에서 9년을 지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자호란이 몇 년 일어났어요? 1636년. 그리고 그 주원아 내가 써준 중학교 그거 정리한 프린트 있잖아. 내가 직접 글로 쓴 거. 거기에요. 뭐라 나와요? 명나라가 언제 망한다고 나와요? 1644년에 망하잖아요. 명나라가. 그러면 한 간극이 한 8년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수도가 어디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베이징을 차지하니까 베이징에 입성하니까 그동안의 수도는 요동을 먹고 있을 때니까 요동이 어디다? 심양. 여기가 현 선양이 당시 이제 그 청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지도 보여줄게. 여기 봐봐. 여기가 선양시야. 이거 구글 지도에서 검색한 건데 보면 줄여보면 어디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랴오호 있잖아. 랴오호 주변에 선양시 있잖아. 여기가 원래 청나라의 수도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입간 그거 산해관을 넘어서 이제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오면서 그거 이자성 군대를 몰아내고 베이징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44년 지금 명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베이징이 바로 청나라의 수도가 되니까 언제는 요동만 정벌하고 있었던 그 이제 병자호란 이후 시기는 수도가 선양이어서 이 심양이어서 여기에 볼모로 누가 잡혀가 있다고요? 바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잡혀갔었어요. 혹시 물어볼까봐 말씀드려요. 자, 여기서 9년 지냈다. 근데 여기서요, 소현세자는 예수의 신부로 중국에서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던 아담 샬과 교류하였다. 이거, 그냥 천주교 신부님한테서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천문과 역법.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반감을 가지니까 여러분 다양한 그 학문 이런 거 알려주면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셀과 교류했다. 아담셀로부터 전문서적과 과학서적, 청구이 등을 선물 받고 서양 문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어요. 기고할 때 가져온 청구이는 소현세자가 조선에 최초로 들어온 문물이었다고 하나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기국해서요. 이런 거 너무 좋다. 배우자고 누구한테 했어요? 자기 아빠 인조한테 했다가 인조 경로했죠. 경로에서 뭐 벼루를 던졌다는 야사도 있는데 결국요 9년 만에 이제 이 신양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말했죠. 뭐 얼굴에 7구멍에서 귀, 눈, 코, 이 7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죽었다고, 그 묽은 피를. 결국 어떻게 돼요? 뭐 이거 소현세자 부인 뭐 강빈, 그리고 여러분 아들 셋도, 아들 그러니까 인조한테는 손자, 얘네들도 다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효종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효심 가득하게 이제 북벌을 해야 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청구이 하늘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지구본이죠. 뭐 그래서 아담샬 예수의 선교사 이 사람과 교류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 국제질서의 재편과 교류의 재개해 볼게요. 교과서 96쪽 96. 자, 이거 자, 만주족이 세운 청은 중국을 어떻게 지배하였을까요? 자, 명은 누구한테 멸망했다? 이자성이 주도한 농민 봉기군에게 멸망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명 건국자도 누구예요? 농민 봉기군 출신이 누구? 맞아요. 주원장. 주중칠이었다는 어렸을 때 이름이 주원장. 그러면 똑같이 이제 명나라가 또 농민 봉기군한테 멸망해서 새로 또 이제 이자성이 새롭게 왕조를 세우나? 그게 아니고요. 같은 해 보면 청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대요? 명나라 장수인 오삼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이자성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이제 그거 중국 통치를 선포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요. 지금 명수도 베이징은요. 누가 점령해 버렸다고요? 예, 농민 봉기군 이자성이 점령해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황제가 그 의종 맞나? 의종 숭정제 맞을 거예요. 의종 숭정제인데 얘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 이제 여러분 자금성이라고 궁궐을 그 영락제가 만들었거든요. 자금성에 이제 그거 후원에 연못 같은 거 판다고 연못판 흙으로 만든 인공 뒷산이 있어요. 그 뒷산에 올라가서 목 매달아 죽어요. 이자성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죽고 이제 이제 베이징 자금성 이런 거 다 이자성이 차지하고 이제 명나라를 완전 먹는데 이때 자, 이 베이징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삼계, 아까 명나라 장수 오삼계의 뭐 가족과 마누라 다 있었어요. 그 오삼계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 설명해 줬죠. 여기 만리장성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산해관이라고. 산해관이 사진도 보여줬지. 산해관 한번 보여줄까? 이거 산해관이에요. 만리장성 제일 동쪽에 이제 바로 우리 항해랑 이렇게 만리장성이 만나는 쪽이잖아요. 이 산해관을 통과해서 이 관문을 통과해서 바로 베이징으로 가는 게 제일 그거 빠르고 쉬운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산해관을 제일요 뛰어난 장수가 그거 지킨단 말이에요. 그 앞에 홍위포로 그 누르하치 막 괴롭혔던 원숭한 그 장군도요. 이 산해관을 지키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해관 누가 지킨다? 바로 여기 산해관을 누가 오삼계, 명나라 장수 오삼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해관이 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수도 베이징이 털리니까 이거 오삼계가 든든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이미 내부에서 뭐 했다? 농민 봉기로 인해서 베이징 이제 명나라가 멸망했는데 이 오삼계의 가족들이 베이징에 있는데 오삼계의 가족들을 이제 이자성이 막 죽이고 마누라를 막 겁탈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제 오삼계가 빡쳐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현이야. 주원아 외적이 쳐들어서 잠시 멈췄어요. 계속 할게요. 이거 오삼계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이제 이자성이 괴롭히고 죽이고 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저긴 청에게 투항해버려요.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고 청나라군을 이끌고 이제 뭐 산해관을 그냥 쉽게 지나서 수도 베이징을 점령해 버려요. 청이 점령해서 이제 이자성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덕에 오상계가 그 이제 오상계가 청에 투항한 덕에 쉽게 그 이제 중국 본토를 먹었죠. 지금 청은요. 그러면 최고의 공신이 누구예요? 바로 그거 산해관을 지키던 장군 오상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만주족이 이제 그거 그 이제 관내 이제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와서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한족의 우두머리로 한족을 다스리게 하려고 당시 이제 그 청나라가 이렇게 그 이자성군을 몰아내고 그 중국 본토를 정벌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뭐 명나라 장수인 오삼계, 뭐 상가희, 경계무 이런 그 이제 명나라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공신들을 얘네들이 우리의 청나라 황실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리고 너네들이 한족을 대신 다스려라 해서 세 개의 울타리 번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제일 우두머리를 앉혀줘요. 하지만 이게 결국은요, 지금은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기반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쳐내야 될 대상이죠. 결국 이제 강희제 때는 이제 오상계를 비롯한 3번을요, 철폐한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강희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3번에 이제 오삼계랑 뭐 오상계, 경계무, 상가이 이 여러 그거 세 그 장군들의 후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저래는 우리 지금 이제 죽느니 그냥 한번 찍소리 한번 내보자 하고 들고 일어난 게 바로 3번의 난인데 새 울타리의 난인데 이걸 누가 전에 진압했다고요? 강희제가 진압합니다. 자, 진압해서 이제 후한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어디까지 진압했다? 바로 타이완의 저항 세력인 정성공 세력까지 진압했어요. 자, 타이완은 어디예요? 대만 섬입니다. 대만섬. 지금도요, 그거 중국이랑 다르게, 그거 다른 나라로 놀고 있잖아요. 이거 대만섬이 어디냐면, 이거 대만섬. 이게 대만이야. 자, 근데 이 대만에 왜 저항 세력 정성공 이런 애들 뭐냐면, 아까 그러면 명나라가 망했는데 그거 명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세력이 바로 그거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명 정권을 이뤄요. 근데 남명 정권이 또 이리저리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대만섬 그 대만 타이안까지 기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항하냐면 자 누구한테 저항한다? 청나라에 저항하고 다시 뭐를 만들겠다, 복구시키겠다, 명나라를 복구시키겠다 하고 반청복명을 막 내세우면서 그 대든 사람이 대만을 지배하고 대든 그 청나라한테 대든 세력이 바로 정성공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성공의 뭐 후손이 이제 또 그 대만을 그대로 지배하면서 계속 저항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걸 누가 진압했다고요? 바로 강희제가 싹 진압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강희제 때는 이제 걸리적거리는 애들이 없어요. 다 전국을 직접 지배합니다. 자, 청은 강옹건 이거 3대 계속 요 명군이 나와요. 그래서 자, 강희제의 아들 옹정제의 아들 걸륭제 다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성기를 맞습니다. 안으로는 한족 지배 계급이 뭐를 장악했다? 신사층을 장악했어요. 자, 신사는 있잖아. 명청대의 그 지배층인데요. 그래서 명청대 지배층 명청신사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자 사는요 선비사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고 신은요 띠신 펼칠신 띠신 그래서 허리띠를 차고 이제 벼슬에 나가는 관리는 여러분 누가 있어요? 현직 관리도 있고요. 이미 간직이 있었다가 퇴임한 사람도 있죠. 전직 관리. 그래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그리고 관리를 했던 사람 다 여러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신사라고 합니다. 그 신사가 명청대의 지배층인데 그런데 자 어떻게 해서 형성됐냐면 명대의 학교와 가거제가 결합하면서 형성된 지배층이래요. 이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안 나와도 뭐예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 인정받으면 뭐 칠 수 있어요? 수능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당시에도 과거 시험도요. 그냥 내가 알아서 공부하다가 과거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명나라 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공립학교가 향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향교를 졸업한 사람, 향교의 학생만이 뭐를 볼 수 있다. 과거를 볼 수 있다고 향교 학생만 과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은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거 시험을 전부 공부해서 현직 관리가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퇴임하면 전직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명대 학교 과거제와 결합하면서 형성된 지배층으로 이게 청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은 우리 그거 조선의 지배층 사대부랑 동일한 존재예요. 사대부도 뭐예요?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벼슬아치는 뭐라고 해요? 대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과 벼슬아치를 합쳐서 사대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지방의 중소지주죠. 그리고 지방을 여러분 뭘로만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의 사대부는 지방을 바로 향약으로 장악하고요.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서원에서 공부해서 과거 패스해서 결국은요, 나중에 붕당을 이루게 되잖아요. 선조 때부터 사림직검기. 근데 이들은 자, 이 명청 신사들은 당연히 지방 중소지주겠죠. 얘네들은 지방에 있으면서요, 여기서 공부한다고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벼슬아치 될 거잖아요. 관리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찹스러운 여러 역들, 요역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내 노동력 제공하는 거, 삽질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길 닦고 성 쌓고 하는 거, 이런 요역 안 끌려갑니다. 요역 면제받고 또 무슨 면책 특권을 누렸다. 가변 형별 잘못하면 옛날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너는 안 맞아도 된다. 신사분들은 안 맞아도 돼요 하고 빼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특권을 누리는 대신 뭐 해줘야 돼요? 지방간이 지방을 다스리는데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층이 협조로 어떻게 됐다? 적나라한 지방 구석구석 다 이렇게 쫀쫀하게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 보시면, 그래서 안으로는 한족 지배 계급인 신사층을 장악하고 이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지배를요, 그거 탄탄하게 할 수 있었다. 지방까지 신사층까지 포섭해서 그거 뭐더라, 한족의 마음도 샀다. 자, 밖으로는 자, 안으로는 이랬고요. 밖으로는요, 한족 지배 계급 신사층을 포섭해서 신사층의 도움으로 이제 지역사회 지배했다. 밖으로는 자료 1과 같이 티벳, 신장, 몽골, 타이안 등지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다민족으로 구성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이거 보시면 봐봐, 여기 보시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티벳, 이거 여러분 티벳 세계의 지붕이라고, 티벳 맞나? 히말라야 산맥 있고 여기 에베레스트 산 있고 한데 티벳, 여기 이 티벳도요, 이거 지금 그거 보세요. 청이 이거 지배해서 새롭게 넓힌 영토예요. 그리고요, 신장은요, 발음이 신장이고 한자는 뭐예요? 신강, 새로운 강력이란 뜻입니다. 신강, 지금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요, 여기 막 독립하려고 하는데 되게 잔혹하게 진압하잖아요. 이것도 언제라고요? 청나라 때 이거 새롭게 개척한 강력이에요. 그리고 이거 중가르족, 오이라트부, 얘들은 뭐냐, 바로 몽골. 자, 몽골 부족도 장악해서 영토 이렇게 넓혔고. 그리고 봐봐, 여러분, 얘네들이 청나라는 아까 뭐예요? 원래 기억나죠? 발해 때는 말가, 얘네들이 원로도 불리다가 발해 망하고 여진으로 불리다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청나라 자기들이 만주 땅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뭐 다른 이설도 있긴 하지만 스스로 뭐라고 한다고요? 만주족이라고 자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르하치가 후금 만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요, 발원지가 어디예요? 이 만주죠. 그러니까요, 만주 땅도 그냥 홀랑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중국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가 마지막 전통 왕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왕조 뭐가 등장하면서 청나라 다음에 뭐예요? 현대 중국이잖아. 그러니까요, 중국은 그냥 이민족인 만주족이 그거 중국을 지배하는 바람에 신나게 만주 땅도 자기들 거, 그리고 얘네들이 정보활동을 잘해서 몽골, 신장, 티베트, 심지어 아까요, 강희제 때 어떻게 했어요? 반청 복명의 그 정성공 세력 대만 섬까지 정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 이민족 왕조한테 먹히는 바람에 럭키하게 영토가 엄청 넓어졌죠. 그럼 원래 중국의 정통 중화민족은 누구예요? 정통 중화민족은 얘네들이잖아. 이거
여러분 만리장성 이남에 사는 애들 뭐라고 해요? 한족이라고 하잖아요. 한족과 여러분 여기 사는 나머지 사람들 다 뭐예요? 소수민족이죠. 애들 다 합쳐서요. 중국이 50개의 민족으로 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 근데 한족이요 인구에 한족은 50개의 다민족 국가 중에 겨우 하나의 민족이죠. 하나의 민족인데 얘네들이 인구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 5%가 뭐예요? 49개 민족이라는데 얘네들 그럼 인구 밀도가 희박하게 막 흩어져 있겠죠. 희박하게 흩어져 있는데 희박하게 이까지는 아니고 잘못했다. 이까지는 아니고 희박하게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 분리독립하는 거 절대 막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인구 밀도는 작고 뭐 농사가 잘 되는 땅은 아니지만 뭐가 많다. 지하자원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절대 독립 안 된다 해서 심지어 이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조선족이죠. 그 조선족도 이제 분리독립할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진인성 이런 거, 흥룡방송 이런 거 분리독립할까봐 이제 그거 계속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의 지방의 역사라고 이렇게 계속 왜곡하잖아요. 뭐 고구려사 뭐 이런 거요, 발해사를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다민족으로 구성된 대제국.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이렇게 진짜 넓은 땅덩어리로 막 미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머지 소수민족 막 이제 탄압하고 그리고 단합하고 분리독립하는 거 막고 역사 왜곡하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 만주족 직할지에는 9년을 두어 직접 통치하고 그리고 점령지에는 범부를 두어 울타리 부서를 두어서 각 지역의 고유한 사회제도를 유지하는 간접 통치 방식으로 현명하게 다스렸다. 자 여기까지 했나?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만 했을 텐데 이거 다 했나? 이거 또 했다 그래. 그럼 병자호란 이후 자 조선에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까? 자 조선은 효종 때에도 정권을 유지한 서인 정권이 다른 분당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면서 정치 안정을 유지했어요. 이거 그래서 했나? 수업 시간에 아마 주어나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거 뭐더라? 내일 또 볼 텐데 내일 여기 96점 96점에서 번째 문단이냐 세 번째 문단부터 할게요. 주원아 그래도 선생님 찾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끝낼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끝.